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아이오닉 5 N입니다. 현대는 차분히 N 브랜드의 라인업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전기차 버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N이 N 브랜드의 최초의 전기차죠. 아이오닉 5N은 아이오닉 5를 기본으로 하고 주요 시스템도 EV6 GT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향점 또는 성격이 꽤 다릅니다. 크로스오버 바디 타입의 전기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고성능을 지향을 하고요. 다른 N 브랜드가 그렇듯이 단순히 출력만 높은 게 아니라 운전의 재미를 최대한 추구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루는 대부분의 요소가 운전의 재미 또는 달리기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기차와 개념이 조금 다르죠. 보통 전기차들은 회생제동을 효율의 개념으로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이오닉 5에는 효율과 함께 달리기 성능, 운전의 재미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린 부스트 사용 시 최고 출력은 650마력이고요. 앞보다는 뒤쪽의 모터의 힘이 조금 더 셉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84kWh로 용량을 좀 더 키웠죠. 아이오닉 5에는 단일 트림 한 가지로만 판매가 되고요. 기본 가격은 7,600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알칸타라 패키지까지 적용된 거의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7,926만원입니다. 외장은 고성능 버전 또는 M 브랜드의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성능 버전이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디테일들을 좀 많이 바꾸면서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기존의 아반떼나 코나인처럼 M 브랜드의 특징과도 같은 그런 디자인 디테일들은 아이오닉 5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범퍼와 사이드 스커트를 쭉 두르는 이 빨간색 포인트는 기존의 M 브랜드에서도 봤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에 비하면 차체가 좀 더 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디테일이 좀 달라지기도 했지만 얼핏 봐도 그 비율적인 면에서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가 적용이 됐고요. 다시 봐도 이 헤드램프와 그 주변의 디자인은 뭔가 레트로하면서도 미래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고성능 버전은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오닉 5N도 베이스 모델 대비해서 휠베이스만 제외하면 모든 사이즈가 다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장과 전폭이 늘어났고요. 반면에 전고는 낮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비율 또는 실루엣적으로 좀 더 스포티합니다. EV6 GT와 비교해도 전장과 전폭이 더 크기 때문에 비율적인 면에서 좀 더 스포티하긴 한데 의외로 전고는 여전히 EV6 GT가 더 낫습니다. 후면의 디자인도 좀 더 낮게 내려온 모습이고요. 특히 범퍼 아래쪽에 새로운 그래픽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이오닉 5나 EV6 GT와는 다르게 리어에 와이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 5에는 그 리어 와이퍼와 함께 디지털 룸미러까지 있네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275에 35R 21입니다. 이 피제로는 M 브랜드의 전용으로 공급되는 타이어고요. 아이오닉 5N의 타이어 사이즈는 21인치 한 가지고요. 예, 실내는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5와 동일합니다. 근데 보통 고성능 차들이 소재에서 조금 더 차별화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는 알칸타라 패키지가 적용이 되긴 했는데 패키지가 적용이 안 된 차의 경우에도 소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알칸타라 패키지가 적용된 사양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과 운전대에 알칸타라가 적용이 돼서 좀 더 시각적으로 스포티하죠. 만졌을 때의 촉감도 더 뭔가 그립이 좋고, 모니터는 12.3인치가 기본이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N 모델은 N 모드 메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아반떼나 벨로스타인보다 이 N 모드에서의 이 사양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여기 N 모드로 진입을 할 때 이런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화려하죠. N 모드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페이지인데 첫 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N 트랙과 N 토크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서킷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N 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N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게 앞뒤의 토크 배분을 전기 모터의 비율을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N 페달 그리고 N 레이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레이스 모드에서, 그리고 이건 또 드리프트 옵티마이저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이게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래그 모드와 또는 트랙 모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배터리 온도 달라지죠. 참고로 드래그 모드가 배터리 온도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화면에서는 이 아래쪽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정도를 퍼센티지로 보여주고요. 이 N 토크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차에서 앞바퀴 굴림과 사륜 또는 뒷바퀴 굴림의 특성을 다 이렇게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가속 페달과, 그러니까 큰 메뉴 아래에 그 세부 메뉴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터의 온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앞뒤 모터의 온도는 계기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킷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서킷 랩 타이머인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AMG 스피드웨이와 영암 인제 태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랩 타이머죠. 이게 이제 수동 측정이 있고 자동 측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여기서 커스텀 1과 2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디비주얼과 달리 보통은 이제 하나가 있잖아요. 인디비주얼이. 근데 아이오닉 5에는 커스텀 1과 커스텀 2 두 가지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세분화돼서 예를 들어서 모터 같은 경우에도 노멀과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고 스티어링, 서스펜션, ELSD, ESC, HUD, NAS까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횡지를 보여주고요. 이거는 런치 컨트롤 사용 버튼, 그리고 퍼포먼스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또 추가적인 메뉴가 나오는데, 이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따로 이렇게 설정하는 메뉴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러니까 로드 그립 레벨이 로우와 미디움, 하이까지 총 3개가 있어요. 그리고 N2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상으로 진짜 기어를 변속하는 것 같은 그런 질감을 구현을 했고요. 액티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끌 수도 있지만 이그니션과 에볼루션, 슈퍼소닉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그니션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회전에서도 약간 좀 으르렁 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상세 음량을 실내 들리는 거를 이렇게 볼륨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고성능 차지만 주요 편의 장비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도 E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고, 실내 무드 조명도 있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총 64가지고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주행시 밝기 낮춤 등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N 로드 센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누르면은 좀 와인딩 같은 도로 있잖아요. 이게 감지가 되면은 이게 N 모드 사용을 안내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여기서 이제 드래그와 트랙 두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N 페달과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N 레이스, N 토크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 기능은 이제 기존의 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앞뒤 카메라에서 이렇게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360도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보통 고성능 차라고 해도 실내에 하드웨어적으로 구조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5에는 진짜 운동 성능을 위해서 센터 콘솔의 구조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플러스인 타입인데 이 아이오닉 5N은 이렇게 고정형입니다. 근데 이 고정형의 경우가 뭔가 사용하기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 USB 단자가 좀 더 잘 보이고 위치도 높고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도 다 이렇게 손에 놓기 좋은 그런 위치죠. 뭔가 달리기를 위해서 이 센터 콘솔 박스의 구조까지 바꿀 정도로 이 차는 좀 진짜 하드코어적인 그런 성격을 지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왼쪽에 이제 코너 돌 때 지지하라고 이쪽에도 약간 이렇게 패드를 대놨어요. USB 단자는 이 위쪽에 2개가 있고요. 이쪽에도 또 하나가 있고, 이건 12V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컵홀더가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 위치가 조금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 컵홀더를 접으면은 이 공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누르면 튀어나오죠. 방금 보여드린 수납 공간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키는 이제 기존의 다른 차들과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은데 색깔이 다르죠. 이게 좀 검은색이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6의 그 밝은 색보다는 뭔가 좀 더 고성능 같이 보이네요. 운전대는 차체 크기에 맞게 좀 작은 사이즈고요. 확실히 이게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니까 실제 기능을 떠나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좋은 건 물론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가죽보다 그러니까 손에 좀 이렇게 쫀쫀하게 잡히는 그런 감각이죠. 그리고 N 모델의 경우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상단에 드라이브 모드와 NGB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N 모드 버튼이 2개나 있죠.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독 요 N 버튼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플라스틱이 좀 단단한 편입니다.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들어갔고요. 크게 보면은 게이지와 그래픽 2가지가 있습니다. 게이지의 경우에는 지금이 클래식이고요. 이게 심플, 그리고 N 이렇게 수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A, B, C로 바뀝니다. 이 가운데서 보여지는 정보는 기존의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이게 N 모드로 진입을 하면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지죠. 기존의 뭐 아반떼 N이나 코나 N처럼 이 계기판 디자인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 심지어는 그 양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자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N 모드에서는 이쪽에 모터의 온도, 앞뒤, 그리고 배터리 온도 등을 여기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데 이것도 N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내연기관처럼 좀 굉장히 신경을 쓴 여러 가지로 디자인 같아요.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고요. 딱 보시는 것처럼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허벅지부터 옆구리까지 크기가 적당히 크면서도 잡아주는 기능성이 꽤 좋아요. 심지어는 저 N 로고에도 가운데 불이 들어오고요. 기존의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과는 달리 스포츠 시트의 경우에는 앞부분이 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기존의 아반떼 N, 벨로스터 N의 스포츠 시트는 앞이 좀 들려서 그게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오닉 5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기존의 스포츠 시트에 비해서 통풍이 있는 게 장점이죠. 참고로 조절은 모두 수동이고요. 도어 트림도 기본 디자인은 아이오닉 5와 동일한데 이게 의외로 여러 가지 소재 또는 치장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상단은 우레탄이고요. 그러니까 몸이 닿는 부분은 또 알칸타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이오닉 5N을 다시 오랜만에 타보니까 확실히 2열에 드나드는 거주성이 좋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문이 넓게 열리기도 한데 지붕 자체가 높아서 딱 2열에 탔을 때 훨씬 편합니다. 참고로 1열 시트에 비하면 2열 시트가 오히려 약간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주성은 N 모델이라고 해도 아이오닉 5와 동일하죠. 2열 시트가 넘어가는 이 기울기 정도도 아이오닉 5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처럼 2열 레그룸이 넓으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 이 아래쪽에 공간은 조금 제한이 되고요.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답게 이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고요. 모든 USB가 C타입이죠.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요만큼이 남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블라인드가 있고 열선 시트도 2단계로 마련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파노라마 루프 적용 사양이고요. 사실 아이오닉 5N 같은 차의 이 무거운 파노라믹 루프가 그렇게 권장 사양은 아닌데 실제로도 아까 여기 직원이 권장 사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오닉 5N에 일반적인 와이드 선루프보다 대략 한 2배 이상이 무겁다고 합니다. 확실히 아이오닉 5N이 달리기 위주 고성능 차기 때문에 앞쪽에 트렁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와 6 같은 전용 플랫폼 차는 앞에 트렁크가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근데 이 차는 앞에 트렁크가 없어요. 아까 저쪽에서는 잘 몰랐는데 약간 좀 부드럽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의 일반 도로와 비슷한 그런 노면인데 확실히 여기로 오니까 이게 노멀 모드에서도 약간 단단하긴 하네요. 여기가 드라이 핸들링 코스고요. 인스트럭터에 따르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국내 서킷 중에서 그런 코스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아이오닉 5N을 처음 시승을 하는데 일단 엔진 사운드가 이게 상당히 내연기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N이 내연기관과 상당히 비슷한 주행 질감을 여러 가지로 구현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리조차도 약간 그 내연기관과 물론 이게 가상 사운드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는 이그니션 같은 경우가 가장 내연기관과 비슷한 그런 소리고요. 뭐 슈퍼소닉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뭐 제트기 같은 그런 소리 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세 가지 중에 들어보니까 요 이그니션 사운드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또는 그 질감 자체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과 좀 가장 좀 비슷한 그런 전기차를 원한다 그러면은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이게 심지어는 내연기관이 타코미터 쭉 회전수 올라가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또 음량이 점진적으로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되게 세심하게 튜닝을 한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이 노멀이고요. 제가 지금 노멀로 달리고 있는데 노멀에서도 좀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EV6 GT 같은 차가 그게 오히려 GT9보다 더 약간 부드럽고 승차감도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 5는 EV6 GT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그래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고 경고등이 떴는데 이거는 좀 전에 서킷 주행을 대비를 해서 일부러 좀 낮췄습니다. 이 차는 크로스오버 형태의 전기차지만 그 운전 감각 또는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탔던 뭐 아반떼, 벨로스텐, 아이서티엔 그런 차들과 느낌이 상당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냐면은 회전할 때. 그러니까 가속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출력만 높으면 대략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전할 때 돌아나가는 감각,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현대 N만의 그런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이 아이오닉 5N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 N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E 카빙이라고 LSD가 굉장히 좀 강력한데, 전자식.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보통 이런 차들은 이제 운전자가 스스로 이렇게 뭐 좀 꾸민다거나 세팅한다거나 그런 또 재미가 있잖아요. 이 차는 그 모니터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메뉴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시승에서 전부 다 파악하기 또는 기능을 다 써보는 뭐 그러기가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너가 되면은 그런 기능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모드에서 방금 이제 CP 지나서 가속 페달을 쭉 밟잖아요. 그러면은 안으로 살짝살짝 감깁니다. 그리고 이게 토크 배분이 운전자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100대 0에서 50대 50 그리고 0대 100 이렇게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앞바퀴 굴림과 AWD 뒷바퀴 굴림을 이렇게 한 차에서 자기의 취향대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컨셉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거는 그 전기차의 특성을 좀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그니션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에볼루션입니다. 이게 비전 74 그란투리스모인가? 그 소리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소리가 제일 별로예요. 지금은 슈퍼소닉으로 바꿨고요. 그냥 세 가지 중에서는 이그니션 또는 슈퍼소닉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N 그린 부스트도 있어서 이제 코너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이게 저기 소리도 더 커지네요. 저는 이제 가속력 부스트만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소리까지 커질 줄 몰랐네요. 참고로 이 N 그린 부스트는 한번 사용하고 나서 10초 후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좀 묘하게 타이어의 그립 주행과 의도적으로 슬쩍슬쩍 흘리는 그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좀 세팅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 이그니션이 제일 낫군요. 토크 배분을 만약에 0대 10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뒷바퀴 굴림이 되는데, 그럴 때 아까 원선을 해보니까 손쉽게 이게 파워
오버스티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 번에 이렇게 확 하고 도저히 제어를 못할 정도로 도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대략 예측 가능한 그런 선에서 이게 오버스티어가 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담 없이 이제 풀악셀이 가능한 뭐 좀 그런 느낌이죠. N레이스를 활성화시키면 스프린트 모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N모드에서 N레이스. 출력을 100%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엔듀런스 모드도 있는데, 엔듀런스 모드는 1레벨 그러니까 2레벨 풀어택으로 주행하는 걸 상정으로 만들어진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은 약 90% 정도로 좀 제한을 하고 주행 속도도 240. 엔듀런스 모드는 최고 출력 90% 정도로 제한이 된다네요. 스프린트 모드는 100% 출력이고.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모드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N모드 그리고 N레이스 선택해 주셔서 저희 바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은 비상등 켜볼게요. 예, 좀 전까지는 노멀과 스포츠였고요. 지금부터는 N 모드의 N 레이스입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이게 서킷 달릴 때 어떤 회전조정 레벨이 가장 적합하냐 그러니까 보통 레벨 1, 2 정도로 하고 달린다고 하네요. 동일하게 연속을 하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동일합니다. RPM이 4,000 RPM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한 단씩 내리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처음에 가장 내연기관과 흡사한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 N이 시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으니까 따로 뭐 변속할 것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상으로 이게 진짜 가상인지 싶을 정도로 소리라든가 또는 심지어 만약에 저단에서 변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연기관처럼 윗단으로 시프트업이 안 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부르르 진저리 치는 거 이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참 그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썼네 싶더라고요. 이렇게 퓨얼 컷이 걸립니다. 심지어 이 M 모드와 이 애니 시프트 사용하면 왜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탈 때 보면은 뒤에 배기음 우다닥 가속 페달 발 뗄 때 그 팝콘 소리 나잖아요.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그와 비슷한 사운드가 납니다. 심지어 전기차는 레고 매칭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연기관들 보면은 회전수 풀로 당긴 다음에 시프트업 하면은 탁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보통 이제 내연기관에는 이제 크든 작든 이제 그런 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출력이 낮은 차 빼고는 이 차는 그 고성차에 그 들어가는 예를 들어 수동 변속기에서 시프트업 할 때 탁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또 구현을 해서 뭔가 되게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면서 수동 변속을 하고
또는 이렇게 퓨얼 컷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감성이 있으리라고는 그 전까지는 별로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전기차 중에서는 이 아이오닉 5N이 뭐라 그러죠? 좀 가장 좀 유니크한 성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방금 저기가 그 노면이 양쪽에 굴곡이 다르군요. 비슷하게 달리는데 이게 랩이 진행이 될수록 타이어가 열이 받았나 점점 그 뒤가 잘 도는 것 같아요. 헐, 무슨 긴급 조향까지. 그리고 M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안으로 감기는 그런 모션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기 내연기관처럼 2단에서 풀로 당기면은 대략 한 100 정도에서 3단으로 변속하는 딱 그런 기업이네요. 참고로 좀 전부터는 슈퍼소닉이었고요. 이것도 저기 바꾸니까 이 팝콘 소리도 달라지네요. 아, EV6 GT 때보다 더 빡세게 돌리는데요. 요즘에 현대가 저기 포르쉐보다 더 빡세게 돌리네. 요즘에 포르쉐 월드로션을 새색시처럼 돌리는데 이거는 뭐 아주 빡세게 돌리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승에서 현재까지 가장 인상적인 점은 스포츠 시트 통풍. 진짜로. 왜냐, 이렇게 돌리는데 이거 통풍 없잖아요, 여름에 이 날씨에. 그러면 저기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통풍 있으니까 좋네요. 예, 이번에 시승한 아이오닉 5N을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유니크한 그런 전기차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에 전기차는 이제 굉장히 많지만 고성능 전기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이렇게 대중 브랜드에 전적으로 트랙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전기차는 더더욱 없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봐도 굉장히 좀 유니크한 성격의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고성능, 고출력의 전기차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많이 쓴 그런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가 유니크한 성격의 고성능 전기차인 걸 감안을 하면은 7,600에서 시작하는 이 가격이 또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EV6 GT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따로 이렇게 옵션을 안 해도 어지간한 그런 편의사양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상의 자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충분한 편의사양은 있고요. 예, 이로써 현대 아이오닉 5N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